사업이라는 것은 청년 삶의 질의 향상과 또 권리를 위해서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시행령이나 관련 법안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정부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해서 이렇게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한다는 취지인데, 청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끊임없이 하시지 않으면 청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청년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는 우리에게 맞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말을,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참여하신 그 특강을 해주신 박석준 대표님의 그 내용들 잘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청년정책 미드나이트에 참여한 10명의 발표자, 많이 긴장하고 계신가 봐요. 평상시에 담아뒀던 이야기인데도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게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 진주시와 대학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석호님을 큰 응원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와 대학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이석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도시 진주, 두 번째, 중장기적 발전 방향이라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진주시를 말할 때는 다양한 내용의 이름의 불립니다. 명품 실크의 도시, 역사의 도시, 교육의 도시 등 다양한 내용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는 교육도시로서 진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에는 8개의 크고 작은 대학교가 존재합니다. 인구 35만 명의 도시에 3개의 국립대학, 5개의 사립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이며 진주가 교육도시로 불리게 된 것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각각의 대학은 너무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거점국립대, 11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 교육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진주에는 대학로 조성에 의한 다양한 상권들이 존재합니다. 경상대가 있는 가자동, 경남과기대가 있는 칠암동, 보건대, 교육대가 인접해 있는 중안동 등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각 지역의 상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학기중과 다르게 학생들이 대학교에 나오지 않는 방학에는 경제활동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학교는 진주시에 많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도시로서 진주의 현 상황을 보면 인접해 있는 창원, 김해, 거창 등 도시의 발전의 영향을 보다 교육도시로서 명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진주시의 노력과 지원으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너무나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산업의 침체로 진주, 사천 등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침체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년 취업 인프라 확대,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 진주시의 재정적 지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주에는 8개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대학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및 취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취업률 증가 또한 유입된 학생 인구가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 정착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착 인구의 증가는 진주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청년 취업 인프라 확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진주시의 특성상 학기가 끝난 시점으로 많은 인구 유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방학 기간 중 진주시 내에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유동 인구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에도 경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학생들은 다른 도시로 가지 않아도 경제적인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진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으로서 많은 부분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진주는 방학이 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들어 본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스레 교육 활동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주시 내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면 진주에서 머무르며 충분히 활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청년 취업 인프라 확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환경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주시는 청년들이 더욱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진주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주에서 살지 않는 진주로 학교를 온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취창업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창홍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 취창업 활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PPT 자료를 준비한 지원공사 대표 이창홍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좀 벗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좋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 관련해서 진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시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제가 대표해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대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진주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진주시를 처음 왔습니다. 원래 본 고향은 부산이고요. 진주시에 처음 왔을 때 아직 기억나는 것은 정확하게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시외버스 터미널 아직도 지금 있는데 TV에서도 한 번씩 시외버스 터미널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진주시가 제가 봤던 시의 기준점에서는 작은 동네구나. 그리고 참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에 오면서 이제 경상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지금 카페 창업, 시가 창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상대학교 이제 링크 사업단에서 많은 도움을 지시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가게 된
창업 보유센터에도 입주를 해 있었고요. 스타트업은 청년들이 참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그런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진주에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고 그 창업의 비중이 성공률도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그 생각에 나온 답변으로는 진주시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과 성과에 대비, 노력에 대비해서 성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라보니 우리 진주시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나갈 수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청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자 같은 경우 25세에서 27세 정도 취업 준비 기간을 가지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대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와 가기대에서 이제 현장 실습생 그리고 현장 인턴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많이 학생들을 저희가 매출을 하고도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했던 게 참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일을 잘하지만 뭔가 특색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개인 성향은 다 각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뭐 누군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거나 어떤 부분이 덜 궁금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 친구들이 과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교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취업을 통해서 창업을 또 꿈꾸고 있고 그 창업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취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업종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얼마나 될까요?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교육과 그리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든 창업을 준비하든 우리 대학생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진주시에서 이런 현장 실습 관련된 우리 기업의 현장 실습 형태로 조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만 현장 실습을 통해서 기업에 탐방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친구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주고자 하면 기업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진 사업 사례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 고용한 친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라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요. 제가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많이 반대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겸상을 못할 정도로 반대를 많이 심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업한 지 5년차, 6년차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청년 기업으로서 연매출을 10억대를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참 무리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몸 하나 있을 때 언제 이때 하면 이때 못하면 언젠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28살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주에도 이렇게 도전의식이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잡게 해주는 게 진주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많은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진주는 너무 작아, 너무 시장이 어려워. 이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욱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자꾸 유출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진주시에는 청년들이 얼만큼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진주시에서 가져야 하는데, 어린애들도 실질적으로 그네를 타라고 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닥에 아스팔트면 많이 다치겠죠. 진주시에서는 모래같이 이렇게 보시보시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다치지 않도록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밑바탕이 좋아야, 또 밑바탕이 좋아야 씨앗을 뿌려도 우리가 싹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아스팔트에 던져면 싹이 나겠습니까? 청년들은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그 굶주림에 우리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찬홍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주제로 윤진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 앉아있으니까요, 뒤에 발표자분들이 앉아계신데 계속 떨린다 그러세요. 그래서 좀 더 떨지 않게, 원래 평상시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많은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진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비영리 민간 단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 1년 넘게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일 하세요?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죠? 라는 질문이랑요.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혹스러워요. 얼마 받아요? 너무 적게 받지 않나요? 어떻게 생활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요, 어느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만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 얘기가 끊이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면접 받았을 때 면접관님께서 했던 말이 괜찮겠어요? 돈 되게 적게 버는데 괜찮겠냐고 물을 정도로 제 돈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돈을 적게 버는 건 상관이 없다고 라고 답변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나는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힘들다라는 말을 하게 돼서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 동생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 정도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동생이 어느 날 링크 하나를 딱 보내주면서 언니 이거 해! 라고 하는데, 이게 유명한 청년 내일 채용 공채입니다.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전화도 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전화도 했고 하는데, 딱 답변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요? 이러니까 그냥 이 기준 자격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알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월급을 받은 중소기업 청년들은 받을 수 있는데 비영리 민간 단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못 받지? 여기서 또 약간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조금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똑같이 청년들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 정책인데 어떤 청년들은 되고 어떤 청년들은 안 된다는 게 가장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에 전국에는 1,400여 개, 14,000여 개의 단체가 있고요. 경남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주도가 한 400여 개 있고 경남은 780개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치로 된 자료고요. 제가 그 경남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요. 진주 소재지만 하나하나 새로 봤더니 약 9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95개를 이제 90여 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체의 청년이 한두 명만 일을 한다고 해도 180명이 넘거든요. 그 180명은 여전히 저와 똑같이 차별받고 있지 않나라는 이 청년 지원 정책에 제외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 정책 하면은 어디 검색해 보라고 하냐면요. 고용노동부 들어가라고 해요. 고용노동부에 청년 탭을 딱 클릭하면 이게 떠요. 제가 그 중에서도 3개만 캡처해 온 건데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도요. 딱 앞에 개요에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적혀 있고요. 나머지 장기 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에서도 딱 보시면은 중소 중견기업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에는 중소 중견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을 건데 나라 자체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제외해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근속은 중소 중견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1년만 하다가 때려치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그냥 돈이 좀 안 돼서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지만 청년 내일 체험 공채에 넣은 게 있어서 그때까지만 참아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제외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똑같습니다. 다른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 다른 단체들 친구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적은 돈에서 좀 더 불편한 환경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너무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이렇게 좀 불편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저 비영리 사람들한테만 시혜적으로 조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공공성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980년대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그때는 약간 불우이웃 돕기 정도였다면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주민자치에서부터 뭐 시정 감시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이 역할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센터 직원입니다. 네, 어찌나 똑똑한지 참 자료조사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님인데요. 청년의 여가 활동 공간이 진주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주면 진주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나라는 문화활동과 관련된 여가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진주는 어떤 도시인가요? 이랬네요. 저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도시예요?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약간 화가 섞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빵 터지는 거 들으셨죠? 네, 정확하게 제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정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는 진주직업학부에서 회계 쪽 공부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혹시 진주는 어떤 도시인가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문화예술의 도시죠. 진주는 관광 도시고요. 실크의 도시고 문화유산의 도시고 이제 농계 유명하죠. 그다음에 선비 도시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올 때부터. 근데 지금의 진주는 대도시죠. 무슨 대도시일까요? 꼰대 도시죠. 자, 선비에서 이제 꼰대로 와전이 됐어요, 진주가. 자, 저는 타지에서 왔는데 이제 읽어볼게요. 진주는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진짜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경상대학교. 근데 지금 경상대학교 말할 때 꼰대 양성학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진주 이미지가 그래요. 좀 갇혀져 있고 그냥 억압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보이시나요? 전입률과 전출률이 보이시나요? 2016년이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지금 전출률이 전부 다 높아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러 왔는데 그대로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왜 나갈까요? 진주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곳이 갖춰져 있으면 그 청년들이 나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추계 인구인데요. 2021년에서 2025년 딱 5년 사이에 약 6,700명이 줄어요. 이거는 이제는 교육의 도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진주가 들고 있는 이미지만으로는 안 된다. 개혁도 해야 되고요. 이제 여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많은 대학교가 갖춰져 있어서 많은 청년들을 전입시킬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걸 쉽게 놓지도 못하고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마련이고 자신을 필요로 하면 대우를 해주는 곳에 가기 마련인데 진주의 청년들이 자꾸 전출을 하는 이유는 진주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전거 도로 쪽에 운동기구 보신 적 있죠? 자전거 도로에 운동기구 참 많잖아요. 근데 거기 전부 다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로 마련돼 있지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에 가봤는데 시내부터 금산까지 쭉 가봤는데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운동 공간이. 그다음에 테니스 공간도 있었는데 다 어른들, 조기축구 하시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차지하고 계시고 청년들 옆에 이제 나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칠안동에 농구 골대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사용을 안 하냐. 하나는 빠사져 있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부서져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부서져 있었고 하나를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왜 사용을 안 하시냐 이렇게 막 하고 여쭈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께서 여기서 공놀이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겠냐. 열악한 환경이죠. 청년들을 위해서는. 운동기구 노인들 위한 운동기구는 바닥도 예뻐요. 좀 예쁘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 다치지 말라고. 근데 그냥 농구 골대 있는 곳은 바로 옆이 돌판이거나 잔디밭이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운동합니까? 여가 생활을 하고 주 5일 동안 일을 하고 왔는데 주말에 놀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뽀로로 세대죠.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놀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도시죠, 진주가. 근데 혹시 버스킹 아시죠? 길에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원래 버스킹은 다른 세대들에게 청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년들이 다른 세대에게 음악적 예술을 알리고 청년들의 현재 음악 가치를 알리기 위한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주 작년에 칠암동에서 버스킹 하던 사람들 신고당한 거 아시나요? 성공회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청년들의 음악 문화를 모두 이해를 안 해주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다른 시에서는 새벽 2시까지 하도록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뭐 이때까지만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바로 신고 경찰도 그냥 보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그런 문화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진주는 진주의 선비 이미지에 맞게 꿈 많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을 가두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진주는 선비 도시가 아니라 꼰대 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노는 게 좋은데 여가 활동할 공간마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주 5일을 일하고 이틀 내가 좀 놀겠다는데 놀 공간도 없어요. 20대, 30대가 노동의 원천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지금 인적 자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 진주는 그냥 그대로 꼰대 도시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주는 눈에 보이는 성공 사례만 베끼고 있죠. 계속 자기네들이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하고 실패해도 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라이터를 바라는 것 아까 이그나이트가 점화라고 했죠. 라이터 안 바래요. 가스레인지 안 바래요. 그냥 성냥개비 하나 던져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불 붙이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성냥개비 하나라도 저희한테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인데요. 좀 과하게 표현이 됐더라도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한숨이 무거운 마음 때문이보다는 떨리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민님 발표. 네, 이선미님 발표 차례인데요. 이선미님은 경력 단절 여성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 조금 30대 이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대변해서 대변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의견들을 좀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선미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그나이트 발표자 이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도 유지해 오다가 육아 문제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도 어느 정도 크고 해서 이제 재취업을 해보겠다 심정으로 원서도 이리저리 넣어보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했는데 현실은 맨날 갈 때마다 아직 육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혼 육아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선입견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40대 이후 세대보다 취업률이 있어봐요. 왜? 육아랑 결혼 때문에 못할 거라는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타 지역에서는 그 시간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제 육아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하시는데 진주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거의 컴퓨터 쪽 아니면 뭐 요양 쪽 이런 쪽만 많이 하시지 미용 기술 이런 거는 거의 있어도 뭐 1회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 기간을 놓치면 또 1년의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여성은 결혼한 여성, 육아 여성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네요. 그래서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청년들은 육아랑 요새 결혼을 많이 포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에 저는 이걸 좀 바라고 싶어요. 재택근무를 좀 다른 지역은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주에는 재택근무 전 아직 한다고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재택근무랑 그럼
마음껏 내 능력을 하고 싶은데 육아 시간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발휘를 못하니까 육아 돌봄제도 좀 확대 실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제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발표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발표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민 님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진주시의 자전거 도로가 정말 저는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청년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진주는 이쪽 평화동 서쪽끝부터 저기 동쪽까지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공공기관 감사실 제지자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바이크스루 캠페인을 했어요. 종합경기장에서부터 경남문화예술원 앞까지. 근데 너무나 그날 좋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릴 것은 저희가 2020 진주 청년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금 진주의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11월 진주평론 개간지에 저희가 이것들을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최현민님 응원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직업전문학교 다니고 있는 최현민이라고 합니다. 잠깐 자기소개해도 될까요? 저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문산 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평고동에서 계속 살다가 대학교는 일본에서 오키나와 쪽에서 관광산업 쪽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처음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군대 때였습니다. 제 군대 혹시 39사단 나오신 선배님들 계실까요? 혹시 39사단 함안에 있거든요. 함안에서 진주까지 오는데 함안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함안에서 진주까지 오는 게 하루에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졸업하고 일본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로 와서 망경동으로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평고동에서는 옛날 131번이랑 120번만 타다가 이번에 망경동으로 왔는데 망경동 134번을 타야 되는데 30분에 한 대씩 오고 470번은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다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주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얼마 없고 다 부산이나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깝다고 느끼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과 대중교통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선 경제적 이유로 자칫 보유 청년이 적고요. 그리고 친환경 문제를 생각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자가용을 사기보다는 저도 대중교통으로 아니면 걸어다니자라는 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고 꼭 차를 안 사도 굳이 차를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감염 위험성도 크고 그래서 자차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버스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버스 이용이 감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차 감소가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48명 분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의사항으로서는 48명 표본수가 거의 진주시민 7,000명 중에 한 명인 꼴이고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에 대한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령 주소별 통계입니다. 총 48분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20, 30대 청년 비율은 32명으로 66%입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분들도 31%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주소로는 신안 평거동이 제일 많았고 지수, 진성, 반성 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천에 두 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진주로 오시는 타천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대중교통 이용 여부를 물었을 때 청년들의 경우 약 62% 이상이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반대로 40대 이상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버스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버스 이용 시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배차 주기, 배차 노선 요금이 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없음이 거의 많고요. 단점은 되게 많은데 불친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승차가, 배차 노선, 배차 주기, 요금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해줬으면 하고 싶은 정책은 교통비 지원이 제일 많았고 노선 추가, 자전거 도로, 자전거 대여, 대중교통 홍보, 공유 킥보드 등등 있었습니다. 위에 근거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홍보입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다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용 시에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최대 800m까지 걸은 수만큼 마일리지가 환급되는 교통카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 시 250원과 그리고 또 카드사에서 10%를 버스를 할인해 줘서 약 1,080원 정도 한 번에 탈 때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때 알고 있는 시민은 단 4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혹시 예산이 없다면 이거라도 홍보를 해서 시민분들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대여소 신설입니다. 설문조사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35분이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평거동에 자전거 대여소 한 곳만 위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내에 여러 군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서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스 기사님들의 친절 교육 강화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급정지 급출발 길 한복판에서 승하차 유도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막 왜 이렇게 느리냐고 폭언을 하시고 버스 기사님들의 난폭언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진주에서는. 그래서 기사님의 수고도 물론 당연시 되지 말아야 하지만 승객의 위험도 당연시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민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도 진주에 온 지 이제 만 14년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진주에 처음 왔을 때 버스를 타고 깜짝 놀랐었어요. 버스가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내리고 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경남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결과를 두고 시내버스 운송업자와 함께 이제 토론회 같은 걸 했는데 이 버스가 빨리 다니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배차 시간하고도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사님이 불친절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발표자 유대현님 이번에는 예술 분야입니다. 집 앞의 예술을 잇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음이 대표 유대현이라고 합니다. 모음이는 집 앞의 예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공간과 뮤지션을 맺힌 공연을 만드는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진주 지역에서 10년간 베이스 기타 연주를 하며 뮤지션으로 살아왔습니다. 연주자이며 공연 기획자로 살아온 저는 뮤지션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도움을 얻고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저희 팀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함께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공연에 도움을 주는 일을 고민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작가. 네, 문화기획자, 공연기획자, 뮤지션 모든 지역에서 청년을 위한 문화기획 사업은 지역 사회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음이가 생각한 이 부분은 모음이가 생각한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문화사업의 대부분 수혜는 시민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이번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획자, 뮤지션, 기술자들은 그저 한 번의 행사 이후에 소비될 뿐 남은 건 소정의 페이와 처리해야 할 페이퍼밖에 없었습니다. 모음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도내 청년지원센터인 청년온남의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지원을 통해 얻은 자료와 활동을 기반으로 항해연도 LH 소셜벤처 예비창업자의 지원 선정되어 공연예술 스타트업으로서 공연예술 시장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비되는 공연예술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 중 공연 알림 채널, SNS 개설을 통해 지역의 공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정을 시작하면 전국의 공연을 찾기 시작했고 모음이가 찾은 공연 중 어떠한 공연과 어떠한 관객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연을 관람하러 다니며 크라우드 펀딩 공연을 실제 공연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관객들이 원하는 공연을 만들지 못해 저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모음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역의 공간주, 즉 브랜딩 카페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션을 이어 뮤지션에게 당장의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모음이는 현재에도 도내에서 활발히 지원 사업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도청 청년정책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음악창작소의 지원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에서 창업을 하고 진주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청년들에게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주는 천년고장이며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이 말은 보존해야 할 문화들이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역사의 존속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진주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청년과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주의 문화예술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문화예술의 존재 자체는 사람을 통해야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년들이 기획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주제의 청년문화기획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그로써 전통문화와 함께 협업하여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주는 젊은 도시입니다. 진주의 청년은 진주의 문화예술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이 있죠. 시청에 가장 두 분 여자분. 방금 발표하신 발표자분의 고민을 저도 똑같이 2018년부터 해왔습니다. 진주에는 유등축제라는 큰 축제가 있고 개천예술제라는 그 예술제 효시인 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문화기획자 부분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걸 준비해봤는데 의외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문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좀 스톱을 했는데 저렇게 그 진주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발표자 8번부터 9번, 10번 세 분의 발표자는 모두 청년 창업과 관련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에서나 지역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청년들 또한
청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에 청년 창업과 관련된 발표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분들의 요구를 좀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박성우님,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하게 된 박성우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제 인생의 처음이다 보니 정말 많이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발표자님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긴장도 되고 또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점을 여기 와서 생각해낸 건데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진주를 대학교 때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사를 왔다든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33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분들보다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남매,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십니까? 이 드라마는 1998년도 M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에 출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1988년도 제가 육남매의 막내 아들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제가 이런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면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현재는 아빠고요. 제 첫애가 5살, 둘째가 2살인데 첫애가 보는 남매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깨알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건물 관리업과 주택 임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진주부동산 종합관리의 대표자입니다. 제가 창업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 생활 총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하고 창업을 1인 창업을 했는데 그때 힘들었던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었던 점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진실성 있게 공유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슴이 부재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사실 회사의 대표도 저고 일하는 직원도 접니다. 그래서 이 배움을 얻고 싶고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정보력입니다. 정보를 얻고 싶어도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조차 사실 정말 좀 저에게는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이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의 부재가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한 힘든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걸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 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동종업계의 분들을 멘토로 제가 삼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나 진주 상공회수와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같은 동종업계를 연결해주고 그 연결해준 멘토와 멘티를 확보해서 멘티에게는 조금 더 회사가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멘토에게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바우처를 드리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2배의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창업자들의 주목인데요. 사실 저희 요즘 정책들이 보면 대학교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대학생 위주의 정부 지자체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창업자들은 한번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4업을 접목할 수 있는지조차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한국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사실 재창업도 힘든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업가 정신으로 인재들이 재창업할 때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 전문가와 직접 연결해주는 진주시만의 프로세스를 구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 유치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래 사진들은 정촌 산업단지나 뿌리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단지 조각도입니다. 사실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기점으로 두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을 육성하고 성장시켜 정착시킨다면 진주에서 제2의 카카오, 제2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업체가 발굴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미흡하지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처음이시더라더니 너무나 잘하시죠? 이게 창업을 혼자서 시작해서 또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창업 선도주자, 대표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회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처음부터 직원들 다 데리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나 또는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방금 박성훈님 말씀대로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정책적인 면으로 좀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9번째 발표자입니다. 조항인 님이신데요. 청년 창업, 그 중심은 진주에서라고 하시는데 뭔가 제목에서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항인 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코비오스 대표이고요. 또 현재 청년 창업가입니다. 바이오 기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청년 창업가로서 진주에서 바라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상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가 청년 혁신가로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혁신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사단법인 경남창업벤처협회라는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경남을 통틀어 오르지만 그 중심은 우리 진주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청년 창업에 관해서 제가 강의라든지 선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구나 보셔도 다 아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진주 출신들의 창업가들이 이루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주라는 도시가 정말 이렇게 창업하기에는 엄청난 길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또한 진주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살펴보니 바로 이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또한 가능성의 도시 진주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진주에는 정말 창업을 해서 사업하기 정말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소재 도시고요. 두 번째는 항로화 바이오 도시입니다. 그리고 실크 산업의 도시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강서연구개발특구가 됨으로써 정말 무한한 소재와 아이템 그리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 세계에서도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에 장족인대 혁신세라는 그 지역 거점을 두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좋은 기운과 그다음에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진주에서의 청년 창업가로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처럼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멘토링 부분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인원 관리라든지 회계 이런 거를 저도 창업할 때 보면은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서 그런 조언을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매개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되어 있는 창원이라든지 이제 부산 쪽으로 대도시적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에서 이제 멘토링을 확보를 해서 예비 창업자들과 현재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창업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임대료 문제, 어떤 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목이 걸려져 있는데 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이 우리 예비 창업자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정말 부담 없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의 구제입니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메이크 스페이스를 통해서 정말 적은 돈으로 자기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진주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11개의 공공기업들이 이전을 해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저희 진주만의 굉장한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기업들과 이런 공공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저 또한 역시 공공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담당자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주시에서 해결이 된다 하면은 정말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공공기관들도 진주에 와서 정말 혁신적인 아니면 생산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획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이런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으면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주시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중앙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정재욱 시의원께서 마침 이제 이런 청년 창업이라든지 창업의 좋은 도시에 대한 기부문을 발표해 주셔서 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진주시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인 어떤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관련 조례라든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거는 저희가 진주시청에 어떤 문의를 해보더라도 관련 담당자분과 부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겠지만 이런 창업에 관련될 수 있는 전문 팀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청년 창업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 창업자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 앞으로 커야 정말 우리 진주시의 경쟁력도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재 양성과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정말 우리 진주시의 슬로건처럼 부강한 진주시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이런 정책 발표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최대수님, 청년 창업 지원 사후 관리 방안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멘토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일단 창업은 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으세요. 오늘 그 박대출 국회의원실에서 조정대 보좌관님이 보통은 다른 데 가면 인사하고 가시죠. 근데 아직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대수님, 여러분 마지막 발표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자 진주 청년상인 협동조합 대표 최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 청년몰 사업으로 이제 선발돼서 지금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청년 상인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이런 자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굉장히 청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 현황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진주에는 청년몰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과 그다음에 진주 제야도 상가의 황금청년 청년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의 진행은 3번이 진행이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이전에 청춘다락이라는 창업 지원으로 해서 이제 10개 정도의 점포가 이제 들어섰는데 거기는 이제 아쉽게도 전부 다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새로 만들게 된 이제 청년몰이 비단길 청년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16년도 선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생긴 게 이제 비단길 청년몰이 되겠죠. 보시면은 지금 황금상점 기준으로 보시면은 17년도 6월 8일 날 오픈해서 점포 수가 20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점포 매장 수가 20개입니다. 폐업률이 0%죠. 전국에 청년몰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잘 모르시죠?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속속소리 들여보면 아까 이제 영업률이 한 50% 정도 돼요. 거의 20개로 오픈하지만 실제 영업하고 있는 매장은 1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대변합니다. 수치로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도심 공실화 사례를 타개하고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청년몰 정책을 펴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상인들이 구도심에 이제 들어가서 창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실제로 저희 진주 청년몰 같은 경우는 중기부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꽤 높이 평가하고 있는 청년몰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제 영업률이 100%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안동이나 중앙시장에는 계속 공실률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지금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심부가 바로 이제 대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공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올해는 청년몰을 2개만 만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전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공실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신규 청년몰을 이제 계속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청년몰을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저희 청년 상인들이 지금 공실에 들어와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상권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청년 상인들 20명의 힘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실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구도심에 생기는 공실을 진주시 자체에서 좀 저렴한 임대료나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관리를 하면 구도심 공실을 또 최소화를 하고요. 상권의 활성화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자체 지원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청년 창업자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구도심의 이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다 짚어주셔서 따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 앞서 발표자분들이 다 얘기했지만은 진주시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청년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팀이에요. 예, 전통시장 팀에서 저희를 16년도부터 쭉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엄연히 말하면은 청년상인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그 부서는 아니에요. 다른 이제 전통시장도 관리하시고 다른 그 국가 사업들을 다 전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한다면 진주시에 이제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청년 상인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고 그 공실이 되어가고 있는 곳에 좀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창업을 지원한다면 새로운 상권을 기획하고 더욱더 청년 그 창업을 넘어서 이제 청년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해주셨고 제가 지금 청년 창업자로 지금 근 4년을 지금 매장을 영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정말 딱 바란다면 저 지금 컨트롤 타워 앞서서 말씀해주신 강의자분들께서 다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교육과 관리 지원 부분을 컨트롤 타워가 딱 잡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진주시가 조금 더 청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청년의 목소리, 청년의 입장에서의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들어보자고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발표 시간이 5분에서 7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그 발표자들의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특강 진행하면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한 5분간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청년 정책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실 분인데요. 그 서두에 저희 그 현당의 상임 대표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중장기 교육개혁 추진 및 청년세대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 의견 수렴 및 제안 그리고 청년 자율예산 심의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꿈지랑 네트워크의 박석준 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특강을 진행하고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들 분들과 유사한 타 지역 사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5분 휴식했다가 지금 시간이 3시 34분입니다. 그래서 3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특강으로 뵙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5분 뒤에 뵙겠습니다.